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어간 최근에 유럽에서의 전쟁 발발로 식량 안보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쌀은 우리나라 주식이기에 더욱 중요하며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배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 벼농사이기 때문에 벼농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손해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작물 하면은 대상 품목으로 벼, 조사령 벼, 밀, 보리가 있습니다. 보장 방식은 종합이용 방식 수확감소 보장으로 보수하는 손에서는 자연재해 조수에 화저가 있고 벼는 병충해 보약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장하는 병충해에서는 흰이 마른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 마른병, 혈시무늬병, 먹는이제, 생유성 벼, 알 마른병이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에다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보험금은 2항 직파 불능 보장은 보험 가입 곱하기 10%고 제2항 재직파 보장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 표율입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는 2항 직파 불능은 보수하는 손해로 농지 전체를 2항 직파하지 못한 경우죠. 제2항 재직파는 보수하는 손해로 면적 표율이 10%를 초과하고 제2항 또는 재직파한 경우에 1회 지급을 합니다. 경작불능보험금은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재 필이 60%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보험을 지급합니다. 물론 보험계약은 소멸됩니다. 보험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지급됩니다. 수확불능보장은 보상하는 손해로 벼 재현율이 65% 미만으로서 이제 한 해 농사를 망친 경우죠. 이럴 때는 보험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하는데 이제 경작불능에 비해 가지고 15%만큼 더 가산해서 일정 비율 곱하게 됩니다. 수확감소 보장은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을 초과할 때 지급을 합니다. 자기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이 있는데 10%형은 이제 최근 3년간 연속 보험 가입 계약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선택 가능합니다. 15%는 최근 2년 연속 보험 가입 계약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 해 선택 가능합니다. 물론 자기부담이 낮을수록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겠죠. 자기부담 비율은 이제 경작 방식이 불능 보험금 산정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자기부담 비율이 20%인 경우에 경작 불능 보험금은 40%가 되겠습니다. 수확불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같은 적이라고 그러면은 55%가 되겠죠. 20%인 경우에. 조사량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부담비에 따른 수확불능 보험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경작불능에 비해 가지고 15%더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특별 약관으로서 병충해 보장을 7종을 하고 있죠. 그걸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이용 수확감소 보장 이제 보상하는 손해를 보겠습니다. 종합이용 수확감소 보장에서 보상하는 손해에서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있고 특약으로 병충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재해로 발생을 했지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경우에는 이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시기별 조사 종류를 보겠습니다. 수확 전에 보상하는 재해가 이제 발생한 경우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2항 직파 불능 조사를 하고 제2항 재직파 조사, 경작 불능 조사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보상하는 재해를 피해가 발생 여부를 이제 조사를 한 경우죠. 피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2항이나 또는 직파 불능 상태 및 통상적인 영농 활동 실시 여부를 조사하는 이제 2항 직파 불능 조사는 이제 7월 30일 이후에 이제 2항 직파 불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제2항 재직파 조사는 이제 해당한 농지에 보상하는 손해에 인하여 제2항 재직파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 비율을 조사를 하는데 사후 접수에 지체 없이 하게 됩니다. 경작불능 조사는 사후 접수 지체 없이 하는데 해당 농지의 농지 피해 면적 비율 또는 보호 목적인 식물재 피해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사 면적이 어느 정도 돼서 수확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확 직전에는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확 시작 후 수확 종료에도 수확량 조사나 또는 수확 불능 확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손해평가 현지 조사 방법을 보겠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있는데, 이제 조사 대상으로서는 대상 제외로 사고 접수 농지 및 조사 필요 농지를 보게 됩니다.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 실시하게 되고, 피해 사실 확인을 하는데 이제 보상제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거기에는 이제 기상청 자료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또는 뭐 사진 여러 가지 있게 이제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상하는 제 여부 피해 정도를 감안해서 이항 직파 불능 조사, 제2항 재직파 조사, 경작 불능 조사, 수확량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판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계약자에 안내하고 이제 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농지 전체의 이항을 직파를 이제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항 직파 불능 조사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항을 했는데 이제 그 재해로 이제 보상하는 재해로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 면적비율이 10% 초과한 경우는 제2항 재직파 조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보상하는 재해로 이제 피해가 큰 경우에 식물체 피해 65대 이상 이제 고사한 경우에 경작 불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확량 조사는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를 해야 수확량 조사를 하겠죠. 그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항 직파 불능 조사는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이항 직파 불능 조사 필요하다고 판단된 용지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항 한개월 이후에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하는 제 여부인가를 심사하고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항 직파 불능 판정 기준을 봅니다. 그게 이제 7월 30일 이후에 이제 못한 경우죠. 그리고 이제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게 됩니다. 만약 했다 그러면은 보험금 지급이 되겠죠. 만약 하지 않았다 그러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되겠습니다. 제2항 재직파를 보면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제2항 재직파 불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해서 실시하는 조사로서 이제 보상하는 제 여부의 피해 면적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시기는 이항 한개월 7월 30일 이후에 하게 되고, 조사가 2번 됩니다. 1차는 제2항 재직파 전조사로서 이제 피해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고 면적 피해를 확인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후조사는 이제 제2항 재직파를 했는지 그걸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적 피해율이 10% 차이가 나야 초과를 해야 이제 보험금이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가지인데, 묘가 본다고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물에 뜬 면적, 묘가 토양에 묻히거나 잎이 흙에 덮여져 햇빛을 타는 면적, 묘는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한 판단된 면적으로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제2항 재직파 이행하고 여부 조사 이제 후조사인 경우에는 이제 보험금 이제 전조사하고 후조사를 보고 이제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조사에서 이제 제2항 재직파 이제 면적이 확인이 됐는데, 만약 나중에 이제 제2항 재직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제2항 재직파 조사를 보고 계십니다. 하단 부분은 이제 피해를 입은 거죠. 그리고 이제 상단부는 제2항 재직파를 이제 다시 한 경우죠. 경작 불능 조사를 보겠습니다.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경작 불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사고 접수 시 이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한 농지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시기가 중요한데, 사고 후 출수기까지 조사 시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 및 작물 상태들을 감안해서 보상한 재해로 피해를 받는지 또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목축 조사, 즉 이제 육안으로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이제 조사 대상 농지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서 식물체 피해라는 거는 고사 식물체 또는 채수 또는 면적을 보험가입 식물체 수 또는 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죽은 게 수확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단해서 60억지 이상이라고 그러면은 경작불능 보험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여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지 피해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가가 만약에 이제 그 식물제 필이 60% 이상이지만은 농가가 원하는 경우는 수확 감소 보장 이제 그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식물제 필이 65% 미만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경작 불능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수확 감소 이제 조사를 해야겠죠. 수확량 조사는 이제 피해사실 확인 조사 시 수확량 조사가 필요한 판단된 농지에 대해서 실시하는 조사로, 이제 그 조사 방법에서는 수량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이나 조사 방법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변은 세 가지가 있고, 그 조사 시기에 따른 조사 방법으로서는 수량요소 조사는 수확 전 14일 전후, 표본 조사는 알곡이 염으로 수확이 가능한 시기, 전수 조사는 이제 콤바인으로 하기 때문에 수확 시에 하게 됩니다. 수확량 조사 손해평가 절차로서는 이제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험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실제 경작면을 확인하고 고사 면적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기수학 면적도 확인합니다.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이나 기수학 면적은 이제 보상하는 제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수확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경작 면적에서 타작물이나 미보상, 기수학을 빼면 조사 대상 면적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 대상 면적에다가 이제 그 제곱미터당 이제 표본 유효 중량을 곱해주면은 조사 면적 이제 그 면적 수확량이 나오겠죠. 물론 이제 타작물 미보상 면적에 기수학 면적을 합쳐가지고 이제 그 평년 수확량,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에다 곱해가지고 두 개를 이제 보태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계산 문제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확불능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열 저연율이 65 미만으로 정상 출하가 불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산지 폐기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경작불능 보험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수확불능에서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러면은 수량요소 조사 손해평가 방법을 보겠습니다. 가입 면적과 무관하게 네 포기를 이제 표본을 이제 선정을 해서 이게 잘라옵니다. 잘라와가지고 하게 되는데, 표본 포기는 이제 대표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 상태를 조사하게 되고 완전 나달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포기별로 이제 이삭이 몇 개 있나 이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달수가 몇 개 있는지 이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그 표본 포기에 이제 네 포기에 대해서 선정한 표본 포기별로 이삭 상태 점수 및 완전 나달 상태를 점수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삭 상태의 점수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삭을 셉니다. 세개 이제 이삭 수를 세게 되고 포기병을 16개 미만이면 1점, 16개 이상이면 2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나달 상태 점수를 조사하는데 표본 포기별로 이제 평균적인 이삭 한 개를 선정을 해서 그 이삭 한 개에 몇 개 달렸는지, 그거 완전 나달수 몇 개 달렸는지 그걸 세게 됩니다. 그래서 51개 미만이면 1점, 그 다음에 81개 이상이면 5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포기별로 이제 그 완전 나달 상태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그 이삭 수하고 그다음 완전 나달 상태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 점수를 전부 더해서 수확 비율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계산 문제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수학 비율을 보면은 그 점수를 합쳐서 10점 미만이면 0에서 20%, 10점에서 11점은 21에서 40%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제 그 실제시고 손해평가에서는 이제 그 손해평가서 재량에 의해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면적을 계산해서 그 피해 면적하고 그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을 이렇게 해서 피해 면적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백분율로 나누게 되는데, 10% 미만이면 1.2, 그다음 10에서 30% 미만이면 1.1, 30% 이상이면 보정에서 1을 곱하게 됩니다. 병충해 단독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표본조사 손해평가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제 표본 구간수를 선정을 하는데,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서 적정 표본구 이상의 표본 구간수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500제곱미터라고 그러면 표본 구간이 5개가 되겠습니다. 표본 구간을 선정하는데 선정한 표본 구간을 바탕으로 해서 재배 방법 및 품종을 감안해서 조사 대상 면적에 동일한 가격으로 골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대표성을 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표본과의 면적을 표본과마다 내폭의 길이와 폭이당 간격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간편 조사로 내포기를 두 포기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뭐 태풍이라든지 거대 재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표본에 이제 표본관의 작물을 수확해서 해당 중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3회 이상 함수량을 측정해서 그 평균값으로 함수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충해 단독 여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계산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본과 수학을 보겠습니다. 이게 네 칸에 대해서 이제 벼의 어떤 그 그 길이를 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줄 간격을 이렇게 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네 포기를 가져와서 이제 만약에 표본과에 5개라고 그러면은 4 곱하기 5니까 20개겠죠. 20개의 어떤 그 포기를 가져다가 이제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물 일부 제거하고 이제 중량하고 함수를 3회 이상 함수를 재게 되죠. 전수조사는 이제 그 표본조사가 필요 없고 이제 기계 탈곡하기 때문에 이제 볼게 이제 그 함수율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량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사고 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톤백에 이제 수학을 하기 때문에 그 건조 이제 저장하는 데 가서 이제 그 중량을 확인하고 이제 함수율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별을 보면은 이제 수학 불능 같은 경우는 수학 포기 확인의 시점에 수학 불능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를 하게 되고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배우 재현이 60 미만으로 정상 추가가 불가능한지를 확인. 그리고 그게 된다고 그러면은 수학 불능 대상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수학 포기 여부 확인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아래 경우에 하나야죠. 이제 수학을 포기한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11월 30일까지 수학을 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목적물을 수학하지 않고 갈아엎은 경우죠. 세 번째는 대상 종류의 수학을 모두 시장을 유통되지 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이 수학 포기가 확인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보상 조사와 각 조사마다 이제 미보상 비율을 적용을 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나중에 보험금 계산할 때 산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험금 산정 방법 및 지급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항 직파 불능 보험금 산정은 지급 사유하고 보험금 계산이 중요한데 보험기간에 보상하는 재해로 농지 전체 이항이나 또는 직파하지 못한 경우에 보험가입 금액의 10%를 이항 직파 불능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급보험료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10%가 됩니다.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이제 평상적인 어떤 그 영농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이 거절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항직부 불능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보험 계약은 소멸하게 됩니다. 제2항 재직법 보험금 이제 산정을 보겠습니다. 지급 사유로서는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제로 면적비율이 10% 초과하고 제2항 또는 재직법 한 경우에 이제 그 보험금을 1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급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표율이 되고 면적표율은 피해면적을 보험가입 면적을 나눕니다. 10%를 초과해야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고 1회 지급한다는 거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경작불능보험금은 이제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제로 실물적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을 신청한 경우에 이제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보험가입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기 부담 비율 경작불능 보험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작불능 보험 대상 농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수확이 불가능한 경우죠. 수확량 감소 보험금을 보겠습니다. 지급 사유로서는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제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보험료는 보험가입 곱하기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비를 빼서 곱하면 됩니다.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 지급 거절 사유로서는 이제 보면은 경작불능보험이나 수확불능보험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수확량 감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겠죠. 수확불능보험금은 이제 지급 사유가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제로 보험금 목적인 배우 재해율이 65% 미만이고 이제 정상적이면 출하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산지 폐기를 한 경우에 이제 자기 부담 비율 일정 비율에 따라서 수확 불능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농사를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계속 수확 직전까지 지었기 때문에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금액을 더 많이 지급하게 되죠. 경작불능금에 비해서 한 15% 정도 더 가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 수학불능보험금의 지급 거절 사유로서는 이제 경작불능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이제 산재폐기를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경우는 받을 수가 없고 보험계약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계산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제 벼종합이온 수학감수보장보험의 논작물 품목에서 그 조사 종류별로 이제 그 조사 시기하고 피해율 산정 방법을 보면은 그러니까 수령조사는 이제 수학전 14일 전후로 하는데 피해율은 평균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나누기 평균 수확량인데 이제 병충인 경우는 최대 인정피해율 70%를 적용하게 됩니다.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 곱하기 조사 수확비율 곱하기 피해면적 보존계수가 되는데 피해면적 보존계수는 이제 육안으로 이제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조사 수확비율은 이제 그 이삭수와 그 다음에 이삭수에 달린 이제 그 나달수 완전 나달수를 보고 이제 점수를 매겨서 조사 수확비율을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은 평균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가지고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표본조사는 이제 그 똑같은데 이제 수확량 계산이 이제 표본과 단위 면적과 유효 중량을 곱해서 조사 대상 면적에 이제 곱해줍니다. 거기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과 평균 수확량에다가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면적을 보태서 곱해는 걸 두 개를 이제 더해서 수확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에서 고사 면적, 타작물 미보상 면적, 기수학 면적을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표본과 단위 면적과 유효 중량은 표본과 유효 중량을 이제 표본과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이 나오겠죠. 그 표본과 유효 중량은 표본과 작물 중량 합계를 곱하기 1 노수율. 보통 이제 노수율을 이제 7%로 봅니다. 그럼 불순물 같은 거죠. 곱하기 1 함수율에 1 기준 함수로 나눠가지고 이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 함수율이 매변은 15%, 찰변이 13%가 되겠습니다. 표본 구간의 면적은 내포 길이에다가 포기당 간격 보통 이제 30cm인데 거기다가 이제 표본 구간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산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수조사는 이제 표본이 필요가 없죠. 이럴 때는 이제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 플러스 단위 면적 평균 수확량 곱하기 이제 타작물 미보상 면적 곱하기 기수학 면적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 면적은 작물 중량 곱하기 이제 1 함수를 나누기 1 기준 함수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품목별 표본주는 보면은 이제 그 변은 최소 세 주에서 세 구간에서 최대 8구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3,005 실제 경작 면적이 가입 면적이 3,005 실제 경작 면적이 3,500제곱미터라고 그러면은 표본구간이 5개가 되겠죠. 그리고 미보상 비율을 산정하는데 제초 상태, 병충해 상태, 기타를 보고 해당 없음, 미효, 불량, 매우 불량을 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벼 품목의 제2형 재직파 보험금인데 이제 이런 경우는 제2형 재직파가 이제 전조사에서 확인이 됐는데 가보니까 이제 피해 면적이 1,500인데 이제 그 재배 면적이 이제 그 가입 면적이 3,000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피해율이 50%죠. 근데 가봤더니 제2항을 이제 그 1,500을 했다 이거죠. 후조사 가보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급보험료는 230만원 곱하기 0.25 곱하기 0.5 하니까 28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동일 조건인데 이제 그 면적 피해율이 만약 10%가 안 됐다고 그러면은 이제 지급보험료는 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 피해율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벼 품목의 경작불능금을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그 벼에 이제 그 어떤 보상하는 재해로 이제 그 경작불능 이제 그 농작물이 상당히 이제 고사를 했는데 80%가 고사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재배 면적이 3,000인데 2,400이 이제 고사가 됐으니까 이제 65% 이상이기 때문에 경작불능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사 식물제 판정 기준은 식물제 수확이 가능한 여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지표기도 되고 또 경작불능보험금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험가입금 230만원에다가 자기부담률이 20%이기 때문에 0.4 곱하면 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불능보험을 보겠습니다. 봤더니 이제 재현율이 65% 이제 그 미만인 경우에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이제
지급보험료가 이제 자기부담 20%이기 때문에 230만원 곱하기 0.5 하니까 1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보험 지급에 이제 보험은 소멸되죠. 수학불능보험금은. 그리고 이제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제로 농지 전체를 이양 못한 경우에 이양 직파불능보험이 있는데, 만약 보험가액이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100만원 곱하기 0.1이 되 10만원이 되겠죠. 물론 이제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한 경우에 이제 이양 직파불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사 종류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에는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하고 이양 직파 불능 조사는 이하 한 개월 이후에 합니다. 그리고 제2양 재직파는 사고 접수에 발하고 경작 불능 조사는 이제 사고 후 초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수학 불능 조사는 수학 폭이 확인된 시점에 하면 합니다. 그리고 수학년 조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수량 요소 조사는 수학 전 14일 전후, 표본 조사는 알고 보기 여부로 수학이 가능한 시기, 그 다음에 전수 조사는 수학 시기에 합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량 요소 조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량 요소를 이제 결정이 됐는데, 가봤더니 농지 면적이 3,000, 평년 수확량이 1920, 가입 수확량이 1920, 표준 수확량이 1920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이 230만 원인데 자기 부담률이 20%였고 매배했습니다. 피임 면적이 6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포기를 이제 군데군데 해가지고 잘라가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수가 1번이 15개, 2번이 12개, 3번이 17개, 4번이 20개 이렇게 해서 각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6점이 되죠. 그리고 완전 나달수를 이제 이삭 1번 포기에 이삭 이제 보통 이제 이삭을 갖다가 이제 완전 나달수를 세봤더니 55개, 88개, 68개, 50개가 됐습니다. 이거를 전부 더했더니 11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6점하고 11점을 더하니까 17점이 됐고, 요거를 이제 표에서 수학 비율이 70%가 적용이 됩니다. 최대 적용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3,000에서 600 정도 피해를 봤기 때문에 피해 면적 20%이기 때문에 피해 면적 보정에서 1.1이 됩니다. 그래서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 1920, 조사 수확별 0.7, 보정계수 1.1 하니까 1478kg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 1920에서 수확량 1478을 빼주고 미보상비 0.1 곱하면 44kg가 되고, 피해를 이렇게 하면은 20.89%가 됩니다. 그래서 지급보험료는 24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조사를 보겠습니다. 이제 표본조사는 이제 농지 면적이 2000이고 평년 수확이 2200이고 이제 면적 조사를 해봤더니 고사가 200, 타작물이 300, 기수학이 100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액이 400만 원이었고 자기 부담률이 20%, 품목이 몇 배였습니다. 표본 구간의 작물 종류 합계를 보니까 250g이었습니다. 표본 구간 수는 3개였습니다. 그리고 내포기 길이가 70cm였고 줄간격은 30cm, 함수율은 18%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해야 할 게 표본과 유효 중량을 봅니다. 표본의 이제 중량 합계가 0.25kg죠. 곱하기 이제 0.93을 곱해줘. 곱하기 이제 함수를 1에서 0.18 나누기 1에서 0.15 이렇게 해주면은 0.22429kg가 표본간의 유효 중량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기를 뺀 순수한 상태가 이제 유효 중량이 되죠. 여기서 이제 표본간의 면적 합계를 보겠습니다. 내포 길이가 70cm이기 때문에 0.7 곱하기 줄간격 0.3, 세 구간이기 때문에 하면은 0.63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0.63에서 표본 중량 합계로 이렇게 나눠주니까 0.3560kg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사 대상 면적이 이제 2000에서 200을 빼고 300을 빼고 100을 빼면 1400이 됩니다. 그럼 1400에 이제 조사 대상 면적을 나중에 이제 표본과 단위 면적 유효 중량하고 곱하죠. 그리고 이제 단위 면적 평년 수확량에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을 면적을 합해서 곱해가지고 두 개 보태주면은 이제 표본과 단위 면적 유효 중량이 0.3560 곱하기 1400 플러스 1.1 곱하기 300 플러스 100 하면은 938kg가 됩니다.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이 2200, 수확량이 938kg 두 개 빼서 이제 곱하기 0.1 하면 126kg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율은 이제 평수 입평해서 0.5164가 되고, 보험금은 이제 자기 부담이 0.2를 빼주면은 빼서 이제 보험 가입금액 곱해주면 126만 5,6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확량을 계산할 때는 이제 타작물이나 미보상이나 기수학 면적은 전부
이제 그 수확량으로 들어간다는 걸 이걸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이제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수조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전수조사에는 표본조사가 필요가 없죠. 이럴 때는 이제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은 작물 중량의 1- 함수량의 1- 기준 함수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조곡 중량이 1000kg죠. 그러면 1000kg 곱하기 함수를 이제 해서 941kg가 됩니다. 그럼 수확량은 이제 941kg 플러스 이제 단위 면적 평년 수확량 1.1 곱하기 타작물 미보상 기소하니까 400 이렇게 하면은 1481kg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보상 감수량은 82kg, PA는 0.335, 그 다음에 지급보험연구는 이제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941kg는 이제 우리가 콤바인으로 이제 그 저곡 그 공장 가서 이렇게 본 거는 이제 저기죠. 1000kg가 되죠. 근데 이제 그 수분을 빼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함수까지 계산하면 941kg가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병충해 보장 특별 약관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병충해를 보장하지 않는데 그 특별 약관으로 이제 가입하는 경우,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는 이제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의 목적이 되는 이제 흰잎 마른병, 줄무늬 마른병, 벼멸구, 도열병, 가시 무늬병, 먹륜 이제 세균성별 아른병으로 손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륜 이제 벼멸구, 그다음에 흰잎 마른병, 줄무늬 마른병, 도열병, 가시 무늬병, 세균성별 아른병이 있습니다. 그 성평예대학원의 한종찬 교수님 그 자료를 이렇게 출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이양직파, 제2양직파, 경작불능, 경작불능, 수학불능, 수학감소의 보장 방식하고 보험기간하고 보상하는 제 지급 사유,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 종류, 조사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하고 이양 직파 불능 조사는 이양 한개일, 제2양 재직파는 사고 접수 직후, 경작 불능은 사고 후 출수기, 수학 불능 조사는 사고 폭이 확인된 시점, 그 다음에 수학령 조사는 3기가 있는데 수학 조사는 수학 전 14일 전후, 표본 조사는 알곡이 0으로 수학이 가능할 때, 전수 조사는 수학 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수학 요소사일 때 표준 수학량 곱하기 조사 수확량 곱하기 피해 면적 보정 개수가 되고, 그 다음에 표본 절대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의 제곱미터당 유중량 플러스 이제 기타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당 평균 수확량 곱해서 더해주면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수 조사할 때는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 곱하기 이제 기타 면적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농작물 체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항 직파불능, 제2항 재직파 보장, 경작불능 보장에 그 체계도가 있기 때문에 체계도를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수학감소 보장, 배밀보리, 수학량조사, 수학불능조사, 병충해 보장 이렇게 있는데 그 선평에도 한종찬 교수님 카페에 가셔가지고 인쇄를 해서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표본조사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품종을 고려해서 표본과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표본과의 면적, 내폭의 길을 재고 폭에 대한 간격을 이제 재는 거죠. 그리고 표본 중량을 확인을 합니다. 표본과 작물 수량, 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표본 구간 수만큼 탈곡해서 각각의 비닐백에 담아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함수 조사를 3회 이상 측정해서 평균을 합니다. 벼 조수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표본 조사 대상 면적의 표본 구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내포기를 잘라가지고 탈곡을 해서 그 중량과 함수를 이렇게 측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포기 간격 재는 거는 이제 실제로 보면 5포기죠. 그래서 그 맨 왼쪽에 있는 포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맨 오른쪽에 마지막 포기의 왼쪽 부분. 왼쪽에 샜기 때문에 왼쪽에 끝나죠. 이렇게 해서 내포기의 순수한 그 길이를 재면 되고, 줄 간격은 보통 30cm이기 때문에 이제 원장에 이제 적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장을 한번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과 꿀번님의 이제 출처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보시면은 이제 순번, 1년 번호, 농지 번호, 접수 내역, 계약 상태, 조사 대상, 그 다음에 조사 생량이 뭐 실시가 됐는지 생량이 됐는지 이렇게 하고, 수학 불능 여부, 그 다음에 이제 면적 조사, 우리가 이제 발까 이거죠. 실제 경작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 다음에 고사,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그 다음에 실제 경작에서 타작물 미보상, 고사, 뭐 기수학을 빼주면 조사 대상이 나오겠죠. 그거, 그 다음에 표본 구간수, 그 다음에 병충해 단독 사고 여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편 조사 여부, 일반인지 간편인지, 그 다음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제 경작 면적과 미보상, 타작물, 조사 대상 면적이 기재가 돼서 표본구간 수가 선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순번 2를 보시면은 1년 번호 이렇게 농지 번호가 있고 길이가 0.7이었습니다. 그리고 표본이요. 그 다음에 줄간격은 0.3이었고 그 다음에 7구간에 대한 표본 구간별 중량이 나와 있습니다. 1번이 114, 2번이 124, 3번이 98, 그 다음 7번이 122죠. 그리고 합계하니까 786g이 됐고 함수이론 3번 평균에서 20.4가 됐습니다. 그리고 평년수확이 3,882였고 아까 타작물 저기 하우스가 150 제곱미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순번 2번 경우에 이제 7개 표본 면적에 대해서 이제 면적은 1.47 제곱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총 중량은 0.786kg가 되죠. 유효 중량은 0.786kg 곱하기 0.93.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이제 1-0.204에다가 1-0.15 해가지고 0.6845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유효 표본 중량은 이제 그 표본과 중량을 이제 면적으로 나누면 되죠. 그랬더니 이제 0.4656kg 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이제 수확량은 0.4656kg 곱하기 조사 면적 대상 면적 4,868 플러스 만약 평년수확이 1.1이라고 그러면 제곱미터당 평년수확이 1.1 곱하기 일단 타작물이 이제 150이기 때문에 합치면 2,432kg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미보상 감소량은 평년수확이 3,882니까 3,882 마이너스 2,432 해가지고 곱하기 이제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그게 미보상 감소량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그 피해를 구하고 이제 보험금을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손해평가사는 이제 보험금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만 입력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이제 벼의 품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드렸습니다. 이제 벼는 전국적으로 재배를 하고 또 수많은 농가가 또 재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또 주식이고 또 식량 안보와 연관되기 때문에 또 농작물 재배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벼 품목에 대해서 손해평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걸 알려면은 이제 카페라든지 기타 여러 군데 이제 인터넷 통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긴 시간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